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3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가며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과 설 연휴 방역 대책을 논의해 내일 발표합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의 확연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확진자들의 감염 양상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개인 간 전파로 인해 감염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 번 더 연장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5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더욱더 감소를 시켜서 상당히 안정화된 수치로 전환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설 연휴 방역 대책을 내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선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1,300여 명의 소재지를 파악해 즉시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말 백신 접종을 앞두고 효과적인 접종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준비 상황과 접종 우선순위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도 충분히 점검하고 그때그때 국민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등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서울은 신규 확진자가 127명으로 사흘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서울시도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검사를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 등의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서는 12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확진자 발생이 100명대로 내려온 이후 일주일 넘게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사흘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 등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서울시 확진자는 11일까지 누적 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열방센터 관련 미검사자 138명 가운데 검사를 거부하는 인원이 43명이고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도 6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진단검사 미이행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의 의료기관과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하루 사이 2명 늘었습니다. 지난 4일 환자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산구의 주한미군 부대 관련 확진자는 모두 1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도 5명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9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수용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부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3명도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2명 늘어 모두 254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보다 확실하게 감염 전파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17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적 모임은 취소하시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의료기관과 종교시설 등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경기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태가 좋아진 환자들을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다음 주부터 운영되면서 의료 체계의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6명으로 이틀째 100명대를 보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80명, 해외 유입이 6명입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9명이 더 감염돼
경기 지역 누적 확진자는 224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수지산성교에서도 지난달 29일 한 신도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관련 확진자가 꾸준하게 나와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다음 주부터 운영됩니다.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다 보니 코로나 전담병원에서의 의료 대응 체계에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 등이 많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고 상태가 호전돼도 환자 특성상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지 못했는데 전담 요양병원을 통해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욕창이 안 생기게 하려면 체외 변경도 기저귀도 바꿔드려야 되고 석션도 해드려야 되고. 경증 환자지만 손길이 많이 필요한 요양 환자들을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마련된 만큼 코로나 전담병원에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10시 반까지 신규 확진자가 15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정부가 새해 첫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 등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도 발표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1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며 7.10 대책 직후인 지난해 7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면서도 최근 매매 시장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하여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를 내려주거나 1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정부는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도 발표했습니다. 동작구 흑석 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 관악구 봉천 13구역 등 6개 자치구 8개 구역입니다. 이곳들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쯤 공사에 들어가고 완공되면 4,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 등으로 제공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 단독 재건축 추진보다 평균 37%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용도 변경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규제 완화도 컨설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추가 공급 방안은 가능한 한 다음 달에 발표하고 사전 청약은 오는 4월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어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오후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이스타항공 자산의 가압류 등을 금지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일본 불매운동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수익률 악화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신축년 새해 전국 구상을 공개합니다. 이번 회견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또 권력기관 관련 후속 조치와 방역 대책, 경제 회복 방안, 경색된 한일 관계 등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을 열고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공개했습니다. 당대에 맞춰 북한이 열병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기념일에 심야 열병식을 한 뒤 석 달 만에 또 열병식을 한 건데 당대회에 맞춰 열병식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열병식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비롯해 전략 전술 무기들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4형과 달리 이번에는 북극성 5라고 쓰여 있어 신형으로 추정됩니다. 탄두부도 이전보다 커진 걸로 보입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미사일 등도 개량된 신형을 선보인 걸로 추정됩니다. 열병식에 줄곧 등장했던 화성 계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열병식에 대해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틀어준 혁명 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석단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영원 당 비서 등이 자리했습니다. 코로나19와 추운 날씨에도 열병식을 위한 병력 이외에 북한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광장에 모여 관람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취임을 앞둔 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첫 번째 정책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가량의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기자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휘청이는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치솟은 사망과 입원율만큼 실물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진짜 고통이 존재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정책을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명명했습니다. Millions of Americans never thought they'd be out of work. Many of them never even envisioned the idea, are facing eviction, waiting for hours in their cars to feed their families as they drive up to a food bank. 경기 부양책의 전체 규모는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가량의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난 연말 지급한 600달러 외에 1,4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고 3월에 만료되는 실업보험 연장, 월세 지원, 그리고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100일 내에 1억 개의 백신을 투여하고 봄에는 학교를 다시 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Tonight, I'll lay out my first step, the American Rescue Plan, that will tackle the pandemic and get direct financial assistance and relief to Americans who need it the most. 바이든 당선인은 이어 다음 달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선보여 미국의 경쟁력을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금리를 0.5%로 인하한 뒤 5차례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25%에서 0.75%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뒤 이후 2차례 추가 인하를 통해 금리를 0.5%까지 내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며 빚을 내 투자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코스피 급등을 거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이어갑니다. 대구 경북은 3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해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지은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로 방역당국은 해당 어린이집 2곳을 일시 폐쇄하고 교직원과 원생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3명이 감염됐고 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1명 늘었습니다. 또 2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고 1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경북에선 2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포항 9명, 구미 4명 등인데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됐고
일부는 증상이 나타나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 확진자 수는 지난달 시행된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전주보다 30-40% 정도 줄어 대구 107명, 경북 118명입니다. 다만 최근 2주 사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대구 13%, 경북 14%를 차지하는 등 감염 위험성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숨은 감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선별 검사소를 2주 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성교 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진입니다. 부산은 전국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확진자가 급증해 하루 만에 6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특히 병원발 연쇄 감염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 예비 후보 선거 캠프가 잠정 폐쇄됐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발생한 관련 확진자는 모두 14명. 이 중 확진자 2명이 이용한 목욕탕으로 감염이 번졌습니다. 현재까지 목욕탕을 이용해 확진된 사람은 6명. 부산시는 목욕탕 이용자 500여 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검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발 감염은 선거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산시 조사 결과 병원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람이 이진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의 배우자로 파악돼 캠프가 잠정 폐쇄됐고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현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도 방문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원도 물론 추적해서 역으로 동선별로 추가 확진자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 확진자를 통한 추가 확진자를 찾아내고 밀접 접촉자를 발굴하여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청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나와 근무 공간이 폐쇄됐습니다. 함께 일한 직원 10명에 대한 검체 조사 실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영구 사도 행전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 6명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고 진주기도원 관련 확진자도 3명 추가돼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됩니다. 다만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날인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는 한 번 접속에 30분 동안만 연속 사용할 수 있는데 접속이 끊기기 전 작업을 저장하면 재접속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예비군 소집 훈련이 모두 후반기로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전반기 예비군 소집 훈련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두 후반기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소집 훈련의 시작 일자와 훈련 방안은 시작 45일 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연방수사국 FBI가 100여 명을 체포하고 200명 이상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당국은 수도 워싱턴 DC에 군병력을 투입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경찰 저지선을 뚫는 시위대,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려 창문도 깨부숩니다. 경관들을 둘러싸 폭행하는가 하면 의사당 내부의 집기마저 부수거나 가져가기조차 합니다. 지난 6일 친트럼프 시위대가 벌인 의사당 난입 사건입니다. FBI 등 미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폭력 시위 가담자 1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nd our partners have already arrested more than 100 individuals for their criminal activities in last week's siege of the Capitol. 대부분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의사당 파손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피의자들입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각을 세워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살해 협박한 백인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FBI는 200명 넘는 시위 가담자 신원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추가 소요 정황이 많이 포착되고 있어 경계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re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violence at multiple protests and rallies planned here in D.C. and at state capitol buildings around the country in the days to come that could bring armed individuals with it.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20일입니다. 미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로 긴장이 더 높아진 상태. 미 당국은 수도 워싱턴 DC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수백 명이 의사당에 주둔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 중입니다. 또 수도 전역에 군병력이 15,000명 수준까지 늘어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서부의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3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서부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진원 근처 도시인 마무주 등에서 주택과 병원, 호텔 등이 건물 수백 채가 붕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주민들이 잔해에 깔리면서 최소 30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비원 괴롭힘 금지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엔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이번 겨울 눈 소식 자주 들립니다. 눈 오면 힘든 분들 참 많은데요. 아파트 경비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새벽 3시까지 염화칼슘을 뿌리고 잠깐 눈을 붙였다죠. 피곤하니까 잠도 잘 안 온다. 힘든 경비원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도 모자랄 판에 가혹한 폭행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단지 입구로 들어서죠. 차단봉에 올라가지 않자 조수석에서 한 명이 내립니다. 경비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더니 폭행이 이어집니다.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막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입니다. 침을 못 뱉게 한다고 그 입 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막은 거예요. 가래를 뱉고 이러니까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30대 입주민의 폭행에 50대 경비원 한 명은 코뼈가 부러졌고요. 다른 한 명은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가해 주민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렇게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경비원분들 다친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크다는데요. 갑질로 인한 경비원의 정신적 피해가 산재로 인정을 받은 판단도 나왔습니다. 여긴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딱 봐도 잘못 주차된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 붙였습니다. 차주인 나타나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스티커로 차를 망가뜨렸다는 거죠. 총 있으면 뭐 쏴 죽이겠다 막 때먹는 소리를 하면서 억울함, 분함 그런 것들이 치밀어 오르더라고. 전치 2주의 상해, 불면증과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결국 사직서 냈고요. 지난해 9월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겪은 폭행과 폭언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치료비 또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 일부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 씨 사건 이후 경비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일부 있었고요. 갑질을 막기 위한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반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는 5월 6일까지 괴롭힘 금지 등을 담아서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정의가 도대체 뭔지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요. 예시 조항도 마련해야 어느 정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94% 정도는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고요. 심지어 21.7%는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의 2조 원 넘는 대규모 매수에도 불구하고 2% 넘게 급락하며 3,080선까지 크게 밀려났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1%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4.03포인트 하락한 3,085.9에 코스닥은 15.85포인트 내린 964.44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발표가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중 간 갈등 우려까지 빠르게 확산되며 시장은 오늘도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빠르게 반락하며 3,100선뿐 아니라 3,090선까지 내주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하락했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연이틀 급락했습니다. 반면 녹십자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요청 소식에 2% 가까이 올랐고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시장의 매출 회복 기대감에 3%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니뮤직이 테슬라 차량에 탑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오른 1,099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먼지가 모두 흩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대기질이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추위에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이번 한파는 일요일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북쪽에 찬 공기가 많은 눈을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눈이 내리겠고요. 모레 오후,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후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우려될 만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8도에서 11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청주 1도, 광주 2도, 대구 4도 등으로 역시 오늘보다 7도에서 13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한파가 주춤하다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